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꿀벌이 사라지면 4년 뒤에 인류도 멸종한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이고요. 꿀벌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도 직접 쓰신 모리스 마테를링크가 한 말이라고 합니다. 꿀벌이 없어지면 수분을 못해서 열매가 없어지고 식량난이 닥쳐서 인류도 멸종한다. 이런 경고였었죠. 이처럼 소중한 그 꿀벌, 이 꿀벌들의 질병을 미리 예방하고 또 병에 걸린 꿀벌들을 고쳐주는 꿀벌 전문 수의사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네, 국내 최초의 꿀벌 수의사 오늘 초대했습니다. 꿀벌 동물병원 정연기 원장님이십니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물병원 이름이 꿀벌 동물병원이에요? 네, 꿀벌 동물병원입니다. 여기는 꿀벌만 진료하십니까? 사실은 처음에 꿀벌만 진료할 게 아니라 병원 이름을 일부 양봉가는 꿀벌을 알고 꿀벌 동물병원을 알고 일반 분들은 그냥 동물병원으로도 이름이 꿀벌로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중적인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지었습니다. 처음에는? 네. 근데 실제 지금 하시는 일은 꿀벌 진료만 주로 하세요? 네, 저는 꿀벌 진료만 주로 합니다. 네. 아니, 보통 그 수의사시죠? 네. 그러면은 이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 아니면 뭐 소나 돼지 같은 가축 또 심지어는 뭐 동물원 이런 데서 야생동물들 치료하고 이런 건 많이 봤는데 곤충은 동물학자들이 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수의사들이 합니까? 네. 곤충도? 네, 곤충도 사실은 저도 처음에 수의사 업무인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수의사법에요. 제2조 정의에 꿀벌 수의사가 다룰 수 있는 동물을 예를 들면 소, 돼지, 야생동물, 조류 여기에 꿀벌이 딱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네. 법에도? 네, 법에 수의사법에. 대학 다니시면서 그럼 꿀벌에 대해 공부하셨어요? 한 적이 없습니다. 안 가르쳐 주는데 뭘 진료를 그러죠. 합니까? 네. 그러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오시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거쳐서 가면은 그 90년대 직장하고 잘 관계됩니다. 사실은 꿀벌을 전혀 저도 학교에서도 꿀벌을 다룬다는 것도 생각 못 했고요. 그런데 직장에서 공무원 생활을 할 때요. 내가 꿀벌에 가는 양봉농가에 국가적인 약품 지원 사업이 있었습니다. 공무원 생활 하셨어요? 네. 어디에 소속으로 어떤? 원래 제가 공무원 생활을 할 때 이제 좀 제 경력이 복잡하지만은요. 네. 그래서 충청남도에 수의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수의사를 채용하는 그 자리가 있군요. 네네. 네, 그래서 가축 방역뿐만 아니라 가축 방역. 네, 또 축산물 검사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축산물 그렇죠. 작업장에 그런 일도 또 했던 거예요. 연구도 또 하게 됐었는데요. 그러다가 대전광역시 직할시 되면서 대전광역시로 자리를 옮깁니다. 그 옮기면서 동물위생시험소. 그때는 가축 위생시험소였죠. 그게 지금은 동물위생시험소인데요. 그때 제가 92년도에 꿀벌 업무를 담당하게 됐었습니다. 꿀벌도 가축의 하나입니까? 네, 가축입니다. 아, 그렇게 분류가 돼 있어요? 왜 가축이냐면 꿀벌이요. 축산법에요. 제2조 정의의 가축이란 정의에 보면은 가축이란 해가지고 소, 돼지, 닭 하면서 꿀벌이 들어있습니다. 들어가 있어요. 네. 가축 전염병 예방법에요. 네. 또 제2조 가축이란 거기에 규정에 또 꿀벌이 들어있습니다. 네. 그래서 법적으로 가축입니다. 네. 그러니까 가축 그 축산 그쪽 지원하는 공무원으로서 꿀벌도 마땅히 담당을 해야 되는 거군요. 네, 그렇게 맡게 됐죠. 그러면서요. 양봉에 관한 약품 취급을 하셨다고? 약품치가 이제 이렇게 간에서 나눠주는 약이 있었습니다요. 예, 그걸 갖다가 일반적으로 잘 모르니까 나눠만 줬었는데 이제 양봉인들이 벌지기님들이 이제 그 무슨 약을 구입해 달라 하면은 그렇게 단순하게 구입해 쓰고 나눠주는 이런 역할을 했는데 이때
이 약 맡았으니까 한번 벌에 대해서 좀 알아봐 하고 양봉장을 찾아가게 됐습니다. 그래서요. 그 양봉장을 약을 가지고 찾아갔는데요. 예. 어느 순간에요. 양봉장에 제가 들렸는데 어느 순간에 양봉장 밖에 있는 거예요. 왜냐면 벌에 쏘일까봐 벌써 무서워서 나와 있는 거예요. 무서워서 도망친 예. 거예요. 예. 자기도 모르게. 네, 자기도 모르게.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자존심도 상하는 거예요. 명색이 꿀벌을 좀 배우겠다고 왔는데, 알고자 왔는데, 그래서 쏘일 때 쏘일지라도 한번 다시 배워보자 하고 들어갔죠. 들어가서 이제 양봉인에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저희가 아무것도 모르니까요. 꿀벌의 질병은 뭐가 있어요? 하니까 뭐가 있대요. 그분들 말씀으로. 그렇겠죠. 경험적으로 다 알겠죠. 네. 그럼 뭔마가 있고 그러면 약은 어떻게 쓰세요? 그러니까 또 무슨 약을 쓴대요. 그거를 전부 다 메모를 했어요. 예. 그리고 그 한 분에게만 물어보고 아 그런가 보다 하고 끝났으면 마는데 제가 우연치 않게 그 간내 제 그 벌 키우는 벌지기님들을 만나서 다 똑같은 질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요. 그랬더니 질문을 하고 나중에 보니까 질병은 한 가지면은 약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조사라고 메모를 하고 그 기록을 다 나중에 갖다 정리해 보니까요, 예, 질병에 따라서 약이 다 틀린 거예요. 질병이 다르면 약도 달라야 되겠죠. 한 질병에 약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양봉인들마다 예. 서로 다른 약을 쓰더라. 쓰는 거예요. 그럼 효과가 다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없었다? 전혀 모르죠. 저도 이제 상황 모르고 이게 그래서 그때 이제 왜 약이 다를까 이런 혼자 이제 의심을 했죠. 왜 약이 다를까? 네. 예, 그래서 이 약이 다르다는 거는 올바른 지침이 없다는 거다. 주먹구구식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올바른 지침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 제가 이게 지침이 없으면 내가 한번 알아봐. 예. 예, 원래 제가 좀 개업을 하면은 대동물 소를 이렇게 취급을 하려고 그쪽에 대동물을 좀 다루고 공부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생활 끝나고 개업하게 되면 그 사실은 수의사 하면은 수의사의 꽃이 개업이죠. 그렇죠. 임상 수의사죠. 그래서 그걸 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소를 하려고 했는데 네, 소를 하려고 갑자기 제일 작은 벌로 바뀌었네요. 그렇죠. 그런데요, 그때 내가 알아봐 할 때는 정말로 소 덩치가 큰 거 다르다가 아주 작은 벌은 보통 몸무게가 100mg입니다. 그 몸무게에서 우선요 체중이 적으니까 제가 얕잡아 봤나 봐요. 네, 금방 들어가면은 금방 다 알 거라 생각했죠. 공부가 아주 쉬울 거다. 그렇죠. 그래 이제 들어가서 가서 조사를 해 보니까요. 뭐 자료나 책이나 이런 게 전혀 없었죠. 국내에는 전혀 없어요? 예, 이제 일반적으로 양봉에 사양 기술은 있는데 어떤 질병에 관한 책은 없었어요. 네. 그럼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애국에 지금 문헌을 이제 이렇게 좀 해서 구입해 오고 이제 그렇게 해서 차츰차츰 혼자서 이제 준비를 했었죠. 외국에는 잘 돼 있어요. 벌의 질병에 대한 연구들이 오래전부터 있었더라. 네, 있었어요. 그럼 외국의 수의학과에서는 그런 걸 가르치기도 했던가요? 네, 사실 저도요. 제가 배울 때도 몰랐고요. 예. 또 현직에 있으면서도 몰랐는데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이제 세계 양봉대, 아세아 양봉대 이런 데 국제적인 행사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 참여를 하고 가서 보니까 발표하는 분들이 수의사예요. 네, 질병에 대해서. 그래서 그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수의과 대학에서 그런 교과목을 배운다고 해서 그때 가서 이제 찾아봤죠. 외국에 살아도 학교도 가보고요. 그랬더니 전부 다 우리나라만 꿀벌 질병학을 지금도 가르치고 있지 않지만 애국에는 다 수의사에게 꿀벌 질병학을 가르쳐서 그분들로 하여금 벌지기님들의 모든 문제를 뒷받침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애국에 나가서 그 충격적이었죠. 한 예로요. 제가 슬로베니아에 또 그 아시아 양봉대에 또 참여를 하게 돼서 슬로베니아 국가를 가게 됐죠. 거기 가서 또 물어보니까 양봉인들을 보니까 그 수의과 대학에서 다 수의사들이 이렇게 가르쳐서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의과 대학을 가봤습니다. 가봤더니요. 꿀벌 질병학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꿀벌 연구소가 있더라고요.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네, 그래서 그때 제 개인적으로는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럼 완전히 독학으로 개인적으로 외국 자료를 가지고 공부를 시작하신 거네. 그렇죠. 그리고 나서 보니까 그때 메모하셨던 이 벌지기들이 이런 병에 걸리면 우리 이런 약 씁니다. 이런 게 이제 뭐는 맞고 뭐는 틀리다가 보이시던가요? 네, 이제 그래서 다 이제 이게 개인적으로 사람에게 이렇게 이런 질병에 이렇게 좋으면은 그래서 전부 다 사람하고 비교해서 그
꿀벌에게 약을 썼더라고요. 예, 사람처럼. 네, 그래서 그거 같은 게 이제 차곡차곡 하나의 체계적으로 해주고 나가고 있었죠. 네. 그게 처음 시작하신 게 그러면 90년대 초반? 92년도입니다. 그때부터? 제가 92년도에 이제 어. 그래서 제가 한번 알아봐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막상요. 네. 알아보면 진짜 저는 예, 한나절이면 다 아는 줄 알았어요. 예, 예. 벌이 그렇게 자꾸 얕잡고 그랬는데 그때 좀 알고 싶어서요. 예, 제가 이제 그 공부만 가지고 거기 질병만 책으로 되는 게 아니고 벌의 현장에 가봐야죠. 생리, 그렇죠. 예, 어떻게 먹고 사는지 또 환경 그런 걸 다 알아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배우고자 하고 찾아갔죠. 예. 그분을 이제 나름대로 또 계산이 있어가지고 네, 이동하지 않는 분, 좀 학식 있는 분, 오래 키운 분 이런 분을 또 선정하니까 있더라고요. 그분을 찾아갔죠. 찾아가서 제가 마침 일하고 계시는데 저 꿀벌 좀 배우러 왔습니다. 좀 예. 가르쳐 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K 그냥 가르쳐 주신대요. 당연히. 예. 네. 그런데요, 그 다음에요. 제가 이제 돌아서면서 이것도 제 알량한 좀 자존심이었나 봐요. 수의사라는 알란 자존심에 그분이 묻지도 않는데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고 돌아서다 말고요. 네. 다시 그분한테 인사하면서 가르쳐 주시대요. 1년만 가르쳐 주십시오. 1년만. 1년만이면 난 다 배울 수 네, 있다. 다 배우고 선생님 능가해서 내가 네, 하산하겠다고요. 그랬더니요. 그랬던 제가 지금 30년을 넘었는데도 이제 이시직고 할게 아직도 하산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배워야 됩니까? 네, 이게 벌이더라고요. 예, 실질적으로 소를 다루고 제가 수술도 좀 해가지고요. 소가 만약에 수술을 해서 그게 회복이 돼서 일을 하거나 다시 새끼를 낳으면은 아주 한 생명을 살렸던 수의사 긍지가 대단합니다. 그럼요. 예, 기쁘기도 하고요. 그럼요. 근데 벌은 아직까지도 저를 기쁘게 해준 적, 한 번도 웃게 해준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어려워요? 네,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 원장님이 이제 체계적으로 공부하시기 이전 단계에 많은 벌지기님들은 그냥 각자 자기 나름 뭐 여기저기서 들은 풍어를 가지고 무슨 병이 돈다 그러면 약 써보고 안 되면 말고 이렇게 했던 겁니까? 그렇죠. 주먹구구식으로? 예, 전부 다 그런 실정이었죠. 근데 그러다가 예. 이제 제가 좀 한번 제대로 진료해 보겠습니다 하고 찾아가시게 된 건 언제부터인 거예요? 아, 진료를 해보겠다는 책이 아니고요. 네. 이제 제가 연구를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제가 근무하는 직장에 마침 뒤에 산이 있었습니다. 예, 예. 그 산에다가 벌을 조금 넣고 키우면서 직접 키우면서? 예, 이제 제가 공부하는 대로 많이 키우지 않고 한 4통 정도 키우면서요. 예. 예, 키우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이 이제 모르는 것도 생겨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어느 날이요. 이제 벌 약을 타러 오신 분들이 예. 우리 집에 벌이 자꾸 도망간대요. 그래서 도망가면은 현장을 가봐야 되게 가봤어요. 그랬더니 가봤더니 개미가 우리 애작개미라고 눈에도 보이지 않을 그런 작은 개미가 있습니다. 그게 벌에게 되면 이제 귀찮으니까 벌이 도망가 버립니다. 벌집에 개미가 들어가. 개미가 왜냐하면 단물이 이제 꿀이 있으니까요. 맞아요. 시간 가면은 이제 그래. 예, 근데 예. 그 개미 때문에 벌이 도망가 버리니까 왜 그러는가 우리 봉장님이 좀 와봐달래요. 뭐 때문에 이렇게 벌이 도망가는가. 그래서 가서 보니까 개미 때문에 예. 연유가 된 거예요. 진단이 됐군요. 네, 그래서 그 개미를 퇴치하는 방법을 알려줬죠. 예. 알려주고 한 달이나 됐는가 한데요. 그분이요, 갑자기 사무실을 들어오더니요, 약간 화난 듯이 들어오더니 나보다 벌 키워봤네요. 네, 딱 들어오더니 네. 그래서 옮겼길래 저분이 화난 듯이 뭐가 문제가 됐나 싶어가지고 그랬더니 그래서 저 벌은 키우고 있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딱 나중에 하는 말이 그런데 박사라서 그렇게 아는 거예요? 어쩌면은 그거 깔끔하게 그렇게 처리되느냐고. 완전히 해결이 됐군요. 개미가 이제 다른 게 아니고. 근데 왜 화난 표정을 지었대요? 이제 저한테 장난하러 온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분이.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한두 번 들으면서 입소문이 이렇게 나가게 됐나 봐요. 현직에 있을 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분들이 그러면서 이제 물어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저는 또 틈나는 대로 그분들이 가보고. 물어보면 가보고 현장에서 예. 자꾸 이렇게 주워 듣기 시작하고 배우고. 차근차근 그렇게 확대가 된 거군요. 네, 조금씩이요. 네. 그래, 아예 꿀벌 동물병원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병원을 여신 건 언제입니까? 꿀벌 동물병원을 할 때 가장 열게 된 동기는요. 우리가 이제 항생제 남용 때문에 2011년도에 의사 처방제가 있었고요. 예. 그 이후에 항생제 소, 돼지, 닭의 항생제 남용을 조금 더 줄이고자 해가지고 수의사 처방제가 2013년에 실시하게 됐습니다. 네. 8월 달인가. 그때
수위 없는데도 수의사 처방제를 하는데 꿀벌에 다뤄주는 수의사도 없는데 처방제가 실시하면은 여러 문제가 야기되어 있게 그때 맞춰서 때 맞춰서 제가 좀 개인적으로 이런 게 모든 게 밥벌이라 생각하지 않고 준비를 해서 개업을 했던 겁니다. 2013년. 네. 그럼 현재로서는 꿀벌 전문 수의사는 원장님 한 사람입니까? 현재 이제 제가 처음에 했다가 지금은요. 그때 이제 2013년에 꿀벌 전문 수의사라 하면 그때 이제 처음 나왔겠죠. 네, 우리나라에. 근데 그 이후에 2017년에요. 한국 양봉농협에서요. 양봉농협이 따로 있어요? 네. 그 양봉농협에서 수의사를 채용해서 직속 동물병원, 직영 동물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의사 한 분 더 있습니다. 그러면 꿀벌 전문 수의사는 현재 2명? 2명 갖고 돼요? 안 되죠. 힘들죠. 그리고 지금 다른 수의과 대학에서 이 후진 양성은 안 하세요? 지금 수의과 대학에서 좀 해줬으면 제 바람입니다. 근데 가르칠 사람이 없잖아요. 아니, 지금이라도 한다면 누군가 또 생겨나겠지만은 현재 이제 앞으로 되겠죠. 근데 현재 금년 같은 경우도 젊은 수의사들이 나와서 지금 꿀벌을 하겠다고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차츰 7년이 됐는데요. 수의사들이 지금 관심을 많이 가져줍니다. 하지만 전문으로 아직 나오진 않았고. 한 분 지금 수련한 분 있고요. 근데 맨 처음에는 그 벌에 쏘일까 무서워서 이렇게 좀 뒤로 도망치시던 분인데 그 사이에 많이 안 쏘이셨어요? 많이 쏘였죠. 지금도요. 저는 이렇게 이제 하고 다닙니다. 전국 봉침을 맡고 다닌다고 합니다. 벌떼 들어가면 저라고 뭐 구별해서 안 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은 거뜬히 쏘여도 그렇게 큰 문제가 저한테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업무를 보시려면 이 동물병원에 뭐 꿀벌 통을 들고 옵니까? 어떻게 됩니까? 네, 원래는 이제 진료를 보면은 꿀벌이 아프면 가지고 오거나 또 거기 출장 나가서 이렇게 봐야 되는데 벌이 소 돼지하고 다가게 가지고 온다는 건 방법이 안 될 것 같아요. 벌이 가지고 와서 이제 경우는 있습니다. 경우는 있는데 일반적으로 벌이 예를 들면 진료 받고 어떤 수술하고 입원하고 퇴원할 일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현장에서 그리고 또 왜냐하면 현장에서 죽은 전체 상태를 벌이 한 마리는 이렇게 소돼지와 다르게 벌의 특성상 한 마리가 질환에 노출됐거나 어떤 상처를 입었으면 그걸 살려가지고 꿀 달게끔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 한 마리는 세포와 같이 일단 제거를 하는데 그로 인해서 어떤 질병 진단에서 다른 벌이 살 수 있게끔 만들어줍니다. 한 마리 그 자체는 가지고 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병든 꿀벌을 가급적 최소화시키는 거. 이게 이제 치료가 되는 거로군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이제 그래서 치료하고 병든 걸. 꿀벌의 질병도 종류가 많아요? 많습니다. 그래요? 대략 뭐 우리나라에 특히 좀 많은 것들은 몇 가지 종류나 됩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기생성이라 해서 온충으로 해서 노제마가 있고요. 또 이제 기생충이라고 해서 노제마? 네, 그런 질병명이 있어요. 온충이라고 있고요. 이제 꿀벌에 기생하는 벌레. 네, 온충이고요. 또 기생하는 이제 기생충으로서 진드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진드기가 또 곰팡이요. 곰팡이 때문에 생기는 백무병이나 석고병이 있고요. 또 세균성으로 생긴 이제 부저병이 있습니다. 그 유럽 부저, 미국 부저가 있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따르고 또 바이러스 질병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게 여왕벌 흑색병이나 만성 꿀벌 마비병 이렇게 해서 바이러스 질병이 지금까지 꿀벌에 알려진 게 한 18가지 되는데요. 총체적으로 꿀벌의 질병이 한 36가지 이상 됩니다. 지금 기생충, 세균, 곰팡이, 바이러스 뭐 사람한테 있는 거 다 있습니다. 그렇군요. 생물이네. 그러면 주로 출장을 가시게 될 텐데 가시면 어떻게 진료를 합니까? 지금 이거 보니까 청진기를 갖고 다니세요? 이제 청진기로 뭐 벌을 이렇게 대보니까 청진기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일반 청진기입니다. 사람이 사는데 일반적으로 쓰는 이 청진기 가지고 제가 나서는 다 웃는데 사실은 이건 겨울에요. 겨울에 이제
벌통이 겨울나기 위해서 벌통 속에서 따뜻하게 자기 환경 조성해 놓고 있을 거 아닙니까요? 예. 그때 가서 벌 본다고 뚜껑 열면은 그 환경 변화 생겨서 벌에게 치명적이거든요. 아. 그래서 열어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벌통이 아니를 알고 싶을 때요. 네, 그때 이 청진기를 벌통에 벽에 대고서 안을 갖다가 벌소리 듣고 아니 여부 이치를 파악합니다. 만약에 아래쪽에 있다고 하면 벌이 겨울 나고 있는데요. 예. 좀 벌통에 상, 중, 하가 있다면 밑에쯤이면 아직 먹이가 충분하다는 거고 위에 있지 않습니까요? 벌이 이제 이렇게 들어보면 위에 쪽에서 소리가 나면은 이제 먹이가 부족하니까 대체를 해줘야죠. 먹이를 그럼 공급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굶어 죽으니까요. 아. 그런 게 이제 열지 않고 온도 변화 없이 예. 벌통 안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파악해서 청진기가 활용됩니다. 네. 예. 예. 또 그다음 많이 쓰시는 게 뭐예요? 이제 그래서 겨울에는요, 또 이제 일반적으로 이 청진기하고 여기서 이제 청진기보다도 더 조금 한 단계 좀 이렇게 발전된 거? 네, 발전된 이 자료는 이제 뭡니까? 적외선 카메라, 열감지 카메라요. 열감지 카메라. 예, 우리 이제 이렇게 체온 지금 예, 찍을 때 예. 그 열감지 카메라로 여기서 찍어서 벌통을 찍어서 안 내부에 지금 어떤 상태로 그럼 있는 보이는군요. 보여요. 소리만 듣는 게 아니라 예. 밑에 이거- 쪽에 모여 있는지 위에 모여 있는지. 더 이게 그래서 발전돼서 훨씬 진단을 열감지 하는- 카메라. 예.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겨울에는 이런 걸 쓰고요. 그다음에 벌이 이제 이렇게 작지 않습니까요? 예. 그러니까 학대에서 봐야 될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또 특히 이제 알은 0.1m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물론 육안으로 보지만은 쉽게 보이기가 어렵고 또 질병과 정상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확연하게 해서 이런 학대경을 갖다가 그게 확대경이에요? 예, 학대경입니다. 이제 예. 이렇게 해서 보고 이제 학대해서 우리가 보는 게 그래서 일반적으로 학대경을 네. 많이 쓰고요. 이제 네. 애벌레 같은 데 보는데 쓰고요. 또 벌방이 벌집에 이제 벌방이 이렇게 육각형의 하나가 벌방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 벌방을 그 내용을 보려면은 예. 가장 적당한 게 기계입니다. 귀게? 네. 이걸 아주 다용도로 쓰지요. 기계로 이렇게 안을 갖다 내용물을 올려서 보기도 하고 확인해 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들어서 보면 다 웃지요 처음에는. 예. 그러네요. 예. 아니 지금 가지고 계신 게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네. 다 일반적으로 딴 데 쓰는 물건인데 그렇죠. 그걸 응용하시는 거구나. 네, 응용하고 있죠. 네.